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지금 반얀트리 호텔에 와 있는데요. 바로 앞에 보고 있는 아우디 A6 신형 모델이 국내에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제네바 모터쇼에서 이제 A6 신형 A6 8세대 모델이 좀 공개가 됐고요. 이제 국내 시장에도 출시가 된 거죠. 이 8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첨단 주행 보조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사양들이 좀 더해졌고, 디자인의 변화도 좀 커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기존 모델과 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800만 대 이상이 팔린 아우디 A6인 만큼 아우디의 그 중행 모델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A6의 좀 달라진 부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라고 불리는 특징적인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릴의 크기가 모델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크기가 좌우로 폭이 조금 더 넓어지고요. 하지만 이 높이는 조금 기존 모델보다 낮아져서 정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차체가 낮게 좀 깔려 있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그릴 앞쪽에 보면은 두 가지 좀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엠블럼 좌우에 그 레이저 센서가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에이다스 기능이라고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사용되는 센서인데요. 날씨가 구전 날씨라든가 눈 때문에 이 센서의 앞쪽이 좀 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센서 상단에 이제 열선 그리고 세척 장치들이 좀 달려 있어서 그런 것을 좀 깨끗하게 지워줄 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진 센서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를 살짝 보면요,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시된 차량은 45 TFSI 모델입니다. A6 가운데서도 좀 가장 좀 낮은 그레이드의 등급, 저렴한 가격의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헤드램프 디자인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55 TFS 같이 좀 고성능 모델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또 기존의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왼쪽에 이 왼쪽 부분이 조금 둥그렇게 이렇게 디자인 처리가 된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날카롭게 다듬어졌죠. 하단 부분이 아주 상당히 좀 낮게 이제 내려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헤드램프 크기를 조금 더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면요, 특히나 이제 측면 라인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상당히 날이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단순하게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찝은 것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측면 캐릭터 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날카롭게 찝어내서 차량이 좀 더 강인한 인상, 또 역동적인 인상을 좀 만드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빛이 이렇게 비춰졌을 때 이 선 하단 부분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면서 상당히 좀 입체적인 라인을 좀 만들어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강하게 찝은 라인들이 이 차량의 도어 하단에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도 한번 잠깐 살펴보죠.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이전 모델과 조금 더 달라진 디자인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이 크롬 라인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커넥티드 디자인으로 좀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와이드해진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리고 차량 하단의 범퍼 쪽 디자인도 이제 S라인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화려하게 이렇게 하단 범퍼 디자인이 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존 모델보다 전체적으로 좀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리어 범퍼 디자인을, 그리고 후면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깊고 넓은 이 트렁크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하단에는 여러 가지 작은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수리 킷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네트를 통해서 작은 물건들도 좀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적재 공간의 크기는 한 530리터 정도 가까이 되는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요. 골프백 같은 경우에 가로로도 이렇게 한 2개 정도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이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닫을 수가 있고요. 출시 차량은 45 TFSI 모델인데요. 엔진 같은 경우에 증여 4기통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2리터짜리 엔진이고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과 달리 이제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사실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55 TFSI 쪽 3리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는데요. 지금 45 TFSI 같은 경우에는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러니까 조금 더 부품의 단가가 낮고 구조가 간단한 이러한 구조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요, 이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걸 때 기존에는 뭐 당연히 엔진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지금 스타트 얼터네이터라고 불리는 이 시동을 걸 때에 이 전원을 좀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따로 좀 추가가 돼 있어서요, 오랜 동안 정차하고 시동을 걸 때 차량의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소음 같은 것을 줄여줄 수 있고, 엔진의 부하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좀 추가가 돼 있는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의 실내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다양한 크기의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 창이 좀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번에 좀 시선을 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외관의 변화보다 이 실내의 변화가 상당히 더 크고 더 신선해 보입니다. 특히나 시선을 끄는 부분이 이 센터 스택 쪽에 있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 창인데요. 그 상단과 하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창의 크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는 10인치고 아래는 8인치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의 차량의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고, 아래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공조장치 기능들, 그리고 시트 조절이라든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능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우디의 버추얼 콕핏이라고 불리는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크기는 한 12.3인치 정도 크기가 돼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 창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그 버추얼 콕핏 그 계기판과는 다르게 조금 더 기능이 업데이트된 플러스, 그러니까 버추얼 콕핏 플러스라고 불리는 이 계기판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 스택 하단에도 보면은 기어 노브 디자인도 상당히 좀 넓은 크기에, 그러니까 정차 시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조작을 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해 보이는 이런 기어 노브 고마워요.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고요. 기어 노브 오른쪽에는 이 컵홀더도 있는데 키를 꽂을 수 있는 작은 이 수납 홀더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개인화 설정이라고 하죠. 인디비주얼 모드를 통해서 메뉴를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7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운전자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에게도 각자 맞는 설정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홈 버튼을 가면,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상에서 뭔가 이제 툭툭 치는 듯한 이런 햅틱 반응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상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게 음성으로 입력하고 뭐 자판을 눌러서도 입력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필기체로 좀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기존 모델보다 좀 인식률이 좀 좋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그 터치패드 방식이었을 때, 과거의 터치패드 방식이었을 때는 이 손에서 미처 떠나기도 전에 좀 입력이 정확히 되지 않고 글자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개선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 톡톡 하는 이 터치감도 더해져 있고요. 차량의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뷰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 같은 경우에 뭐 전고, 전폭, 전장 모두 다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커진 폭이 뭐 한 채 2cm가 뭐 1.5cm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크기 자체가 그렇게 커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늘어난 이 차량의 크기를 오롯이 이제 실내 공간의 크기로 좀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거주성이 좋아졌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1열과 2열 공간 모두 헤드룸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조금 기존 모델보다 여유 있는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면요, 2열 공간 같은 경우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2열 앞쪽에 이런 공장식 컨트롤 버튼이 있긴 했지만 이런 터치 방식은 아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터치 방식으로 좀 변경된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넉넉합니다. 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 뭐 뒷좌석에 뭐 2명이 타기에는 당연히 넉넉한 공간이고요. 헤드룸 공간도 이렇게 지붕 부분이 살짝 이렇게 움푹 파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4명이 타기에는 다소 조금 불편할 부분이 바로 이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얼핏 봐도 뭐 손 한 뼘 이상의 높이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인 4명이 타기에 가장 적당한 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형 A6 같은 경우에 상위 모델인 A8과 비교를 해도 이 편의 장비나 뭐 주행 안전 장치 같은 경우에 결코 뭐 빠지지 않는 이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가격 인상은 있긴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우디의 중행 모델인 만큼 국내 판매가 상당히 좀 기대되는 모델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러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시승을 통해서 시승 행사를 참석하게 되는데요. 시승을 통해서 더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